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련TV의 한도 대표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 계시죠? 제가 영상 하나 녹화한 것이 음성이 들어가지 않아서 오늘 다시 좀 급하게 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사항을 좀 분석을 좀 해볼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을 보시게 되면요. 저 엄청납니다. 어떤 환율의 모습만 본다라면 지금 위기가 오는 그런 모습들의 환율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유동성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큰 신호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한국 증시가 한국에서 환율이 이게 급등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는 어떤 유동성의 어떤 흐름들이 잠잠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이게 13년 만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대략 27% 정도까지 내려와서 얼마 전에 이제 가장 많았을 때는 30% 중반까지도 외국인 비중까지 나왔었는데요. 끝없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좀 많이 낮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환율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환율 월봉 차트예요. 여기가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환율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저기 멀리 있는 월봉 차트상 저기 있는 게 201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의 한 1,500원까지 치솟아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이제 이때가 유럽의 재정 위기가 발생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에 이때 당시에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도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이때도 미국에서 자산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시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지점이 이제 바로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1,300원 근처까지 자,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이번에 그 지금까지 보면 1,400원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항상 어떤 큰 위기가 발생했던 그런 우려감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자금도 많이 이탈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의 어떤 유동성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스와프 베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라면 통화 스와프 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 스와프라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되고 돈을 좀 구하기 힘들다. 달러를 좀 구하기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역전폭이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3월 달경에 마이너스 170pp까지 갔었는데요. 지금은 63, 65 정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외국인이 자금 유출될 때 역전폭이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로 확대될 경우에 달러 조달의 여건이 악화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큰 변동은 없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CDS 프리미엄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온 것을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이 올라올 때 이제 좀 어떤 유동성 위기라던가 이런 게 발생할 때 보통 이렇게 CDS 금리가 많이 올라오는 게 정석인데 최근에는 달러에 대한 어떤 그런 큰 변화가 없어도 불구하고 이런 CDS 프리미엄이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죠.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국가 부도 위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요게 이제 불거졌을 때가 보게 되면은 유럽의 재정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 피그라고 했었잖아요. 포르투갈, 뭐 그리스, 이탈리아 뭐 이런 국가들의 어, 재정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그때 CDS 프리미엄이 뭐 600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어,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채권을 살 때, 돈을 빌려줄 때 보험을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 때 신용도가 떨어질수록
더 많은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 재반 여건이 안 좋을 때 이런 이제 금리들이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CDS 프리미엄이 1년 이상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뭐 아무래도 미국에서 유동성 즉 달러를 계속해서 걷어들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80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CDS 프리미엄 올라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채권도 매도를 했고, 주식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에는 아직 크게 이상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뭐, 다 팔고 떠나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들이 무려, 37조를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만 대략 12조 원 정도의 외국인 매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요즘에 참 의아한 것이 주식도 미국 주식도 폭락을 하고 그리고 채권도 가격이 급락을 하겠죠. 자, 거기에다가 코인 가격도 완전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주택 가격도 이제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부분들이 원자재, 그리고 달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원자재, 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밀, 뭐 이런 가격이 폭등하는 부분들 보게 되면요, 많은 자금들이 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환보유고를 보시게 되면은 4,49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4,700억 근처까지 갔다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대략 한 200억 정도, 200억 달러 정도 좀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자금은 조금 빠져나간 것은 분명한 모습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모습들 중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금리가 역전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빅스텝을 계속 할 겁니다. 한 번에 0.5%씩 매월 인상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이제 5월 말경에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 매파적인 발언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미국의 입장을 보시게 되면은 좀 타격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물가 올라가는 것이 공급 부족, 공급 쇼크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금리를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잡힐지는 의문입니다만은 그렇다고 가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어느 정도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이언트냐, 그냥 빅스텝으로 연속적으로 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0.75%를 한 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쉽지 않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0.75%를 올리는 것은 일단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0.5%씩 올리게 되면 한 7월경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지금 0.5%를 한 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좀 더 최근에는 가파르게 올릴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걸 우려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더 미국보다 아직은 높은 그런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동안에 이제 과거 수치를 보게 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됐던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이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아서 역전됐다기보다는 어떤 경제 쇼크가 발생하면서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히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내렸기 때문에 역전에 발생했던 시기. 급격히 내렸기 때문에 역전에 발생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리를 역전당했을 때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한국에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모습인데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반반 치킨입니다. 이게 뭐 데이터적으로 뭐
화끈하게 나온 게 없어요. 역전됐던 시기도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역전됐던 시기를 보게 되면 1999년도, 2005년도, 18년도인데요. 2005년도에는 오히려 60% 이상의 대상승이 발생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때가 뭐가 다르냐의 모습인데요. 요때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는 뭐 우리가 자동차도 굉장히 잘 나갔을 때 시점이었고 조선주들도 굉장히 잘 나갔었던 그런 시점이었고 건설주라던가 정말 경제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 코스닥 기업들 보게 되면 실적이 뭐 괜찮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안 좋았던 부분들의 기저현상이 발생했고 이제는 기고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감소를 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전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좀 영향을 안 좋게 미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주택 거래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동안에 미국 주택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경제 위기가 어떤 징후로 봐야 할 때 가장 봐야 될 부분들이, 금리가 이렇게 많이 낮아졌다가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가격 거품이 생겼던 시점. 이게 지금 2006년, 7년과 거의 지금 복사판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어요. 이게 언제 있었냐면 2006년경에 그리고 7년경에 한번 경유 가격이 이렇게 비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 주택가격 지수가 이제 하락이 시작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최근에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 지수를 보게 되면 전월까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미국의 가격이 올라갔던 것은 공급 쇼크로 인해서 주택 착공을 많이 못했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감소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이런 여기에 이상지수들이 보이고 있죠. 미국의 주택 거래가 지금 3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82만 채에서 지금 75만 채 정도까지 주택 거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바로 이제 주택 담보 금리, 주담대 금리죠, 미국의. 이게 2%대에서 지금 5%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5%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급락했던 부분들도 뭐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가 아직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월마트라던가 미국의 그 타겟이라는 그런 유통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 미국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조금이지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쪽에서의 연체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뭐 부동산도 당연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 막 4%씩 폭락하고 나스닥이 5%씩 폭락하는데 한국 증시는 그래도 그만큼의 하락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미 선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갈 때의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한국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기술주 중심의 거품이 지금 많이 껴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쿠팡 뭐 이런 기업들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실적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기업들인데 점수를 너무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제2의 닷컴 버블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애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약간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과거치 실적이고 앞으로 1년치를 예상하는 기대 수익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퍼 코스피 10배를 아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PBR이 1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이라던가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퍼가 20배 정도까지 갔었고요. 선진국이 뭐 18배 정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퍼는 좀 많이 낮아졌을 겁니다. 신흥국도 한 12배 정도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0배가 안 됐으니까 웬만한 신흥국들보다도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충격이 나오게 되면 추가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하단 한번 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을 제가 한번 이탈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요게 하단이죠. 요가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단입니다. 이거를 하락 삼각형이 나오게 되면서 깬다라는 거죠. 깨게 되면 원래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됐을 때는 주가가 더 폭락하는 게 맞죠.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깨짐으로 인해서 유인을 하고 투매를 유인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물량을 받고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2550포인트 전후는 또 당분간 깨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외국인들의 비율,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1년 반 동안 계속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는 쉼없이 팔았다라고 보면 이제는 외국인들은 이전처럼 쉼없이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가 바닥 다질 때 보면 어떤 변화가 발생할 때 되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약간 그런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중이 지금 13년 만에 최저치 27%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여기서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도 이제 공매도를 추가적으로 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갑자기 큰 변화가 나타날 부분들은 몇 개 없죠. 중국 공급은 계속 뭐 봉쇄는 계속될 것이고요. 조금 완화돼서 다시 봉쇄를 좀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들면 또 봉쇄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변화없는 부분이 되겠죠 당분간. 그러면 여기서 시장을 들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겠습니다. 뭐 푸틴이 사망하든가 아니면 전쟁이 휴전을 하든 뭐 어떤 상황이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신규 매수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또 쇼커버링 공매도를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런 쇼커버링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기대 이상의 단기 급등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시장은 한 번은 들어 올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 정도 오게 되면 2680선 오게 되면 또 저항을 맞을 거예요. 또 저항을 맞습니다. 또 내려올 거예요. 그런 과정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됐을 때 뭐 2900이든 3000포인트까지 단기 불기둥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금 추가급 매도보다는 이제 팔았다가 샀다가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환율을 보시게 되면
130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나라와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에 가까운 그런 라인을 만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동성 측면에서 달러를 좀 쉽게 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들의 귀환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장중에 급락했다가 낙폭을 땡겨주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반격을 해줄 때가 이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플도 그렇고 못해도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의 반격 가능성은 일단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뭐 99년 만에 가장 장기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는 모습들 보게 되면요. 그만큼 지금 미국도 좋지 않고 미국 주식도 이제는 단기적으로 저가 매력 생기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점으로 판단이 돼요.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그런 저점은 다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우량주들도 이제 서서히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